저번에 녹화를 진행했는데 중간에 녹음한 게 날아가가지고 지난번에 그래서 원래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오늘 안에 그래서 저번 실습 것까지 수정해가지고 올리고 이것도 오늘 잘 흘러간다면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슬라이드쇼로 잠깐 소개만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건 뭐냐? 반대가 됐네. 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BPC 시스템이라는 거를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언리얼에서 우리가 BPC 시스템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블루프린트 컴포넌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으로는 액터 컴포넌트다 그걸로 추가를 하는데 블루프린트 컴포넌트다라고 약간 호환돼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 블루프린트 컴포넌트 즉 BPC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다른 BP에 삽입을 해가지고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약간 블루프린트 모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하나의 블루프린트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BP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저기 가지고 있는 BP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할게요. 그렇다면은 플레이하고 에너미가 동시에 가져가는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 중에서는 이제 체력이 될 수가 있겠죠. 체력 시스템. 단순하게 체력이라는 변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어떤 함수를 통해 가지고 동일한 함수를 통해 가지고 체력을 깎아야 돼. 그게 이제 화면에 똑같이 이벤트 호출을 시켜 가지고 나타나게 돼야 돼. 라는 식으로 할 때 그렇다면 얘 공통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BPC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 이름을 뭐 BPC 데미지 시스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BPC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BPC 시스템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고 얘도 여기다가 넣어줘가지고 동일한 동작을 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BPC라는 죄송해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약간 기운이 남아 있어가지고 BPC 모듈이라는 또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변수는요 각각 가지고 있는 객체에 독립적으로 저장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은 동작 자체는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BPC 시스템을 오늘 진행할 거고 그래서 BPC를 사용하면 동일해야 하는 기능을 한 번만 구현하면 되기에 이제 모듈화된 개발하고 효율적인 개발에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지고 개발 환경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BPC 모듈은 결국 지금은 데미지 시스템에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둘이서 공격해야 되는 동작도 똑같아야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BPC 어택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몬타지를 전해받고 애니 몬타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데미지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얘는 공격할 때 BPC는 그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구현됐으니까 똑같은 구현을 에너미 쪽에서 똑같이 호출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듈은 따로 개발이 가능하기에 각각 협업자들이 나 그러면은 어택 시스템을 이렇게 모듈로 구현을 할게. 그렇다면 나는 체력 시스템을 이렇게 구현을 할게. 나는 그러면 뭐 무브먼트에서 약간 특정한 무브먼트 스킬들이 필요하다면은 그 스킬들을 나는 그 모듈로 해가지고 구현을 해볼게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동시에 플레이어를 수정하거나 동시에 에너미를 수정해가지고 머지 충돌이 날 염려 없이 모듈만을 각자 개발하는 것으로 동일한 동작들이 개발 가능하다 라는 패턴 또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다 제쳐두고 자, example, 아우치 오늘 그래서 데미지를 입으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창을 끝난 게 이걸 꺼버렸네요. 죄송해요. 네, 아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눌러가지고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키게 되면은 예전에 있었던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상태에 따라서 얘가 패시브냐 어택이냐를 AI 퍼셉션을 통해 가지고 감지하도록 만들었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실제로 플레이를 했을 때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칼을 뜯고서나 공격은 하는데 아무런 이런 반응이나 응답은 없어요. 이거를 이제 고쳐볼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BPC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스템
이라고 저는 폴더를 만들어 놓는 편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되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게임 시스템 폴더를 제가 이미 만들었군요. 여기다가 지워주고, 그래서 게임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데미지 시스템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는 정리를 해볼게요. 데미지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액터 컴포넌트, BPC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들어가면 되느냐?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왼쪽에서 쭉 내려보면은 뭐 액터, 폰, 캐릭터, 플레이어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액터 컴포넌트라는 부분이 있죠. 얘가 바로 BPC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듈입니다. 얘는 그래서 처음에 프리픽스로 BPC라고 그냥 이름을 짓고, 여기다가 데미지 시스템이라고 저는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는 얘가 체력까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 헬스 시스템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그거는 구현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름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PC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똑같아요. 얘도 어차피 블루프린트이기 때문에 뭐 비긴 플레이도 넣을 수 있고 각종 함수들을 다 추가할 수도 있는데, 결국 얘는 모듈로서 작동을 할 거니까 따로 뭐 비긴 플레이에서 설정을 해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오늘 예시에서는. 그래서 바로 저희는 베리어블을 두 개를 한번 만들어 줄 건데, 첫 번째가 헬스가 되겠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체력, 당연히 얘는 플로트로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max health라고 해가지고 최대 체력을 한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면은 기본 값들을 이제 바꿀 수 있게 되고, 자, 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이라고 되었긴 하거든요. 물론 캐릭터마다 체력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모듈들을 이제 그 캐릭터에 삽입을 하고서나 그 캐릭터들의 비긴 플레이에서 이 BPC에 있는 체력들을 수정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직접 참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참조를 해가지고 너는 최대 체력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체력은 이렇게 바꿔 라는 식으로 당연히 비긴 플레이에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저희는 근데 기본 값으로는 그냥 100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헬스도 100, 맥스 헬스도 100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나머지는 뭐만 하면 되냐? 펑션만 하면 돼요. 여기서 어떤 펑션을 할 거냐? 저희는 오늘 데미지를 입혀볼 거잖아요. 그래서 take damage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take damage는요, 인풋을 하나 받을 텐데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받았냐라는 게 인풋으로 들어와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데미지 어마운트를 플로팅으로 바꿔서나 데미지가 들어온 만큼 헬스를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헬스에서 데미지 어마운트만큼을 빼주고 해당 헬스로 다시 셋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당 헬스가 체력이 0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죽은 거고, 0 이하가 되면은 0이 아니다 근데 체력은 줄었다 하면은 데미지를 입었어 라고 이벤트를 한번 호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디스패처를 저희는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블루프린트이기 때문에 이벤트 디스패처 만들 수 있고, 저는 첫 번째는 그래서 on damage 라는 이벤트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죽었을 때 호출되는 on death라는 이벤트를 하나 호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를 가지고서나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0보다 작은지 큰지를 확인해 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브랜치를 통해 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on death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call on death, 죽었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고,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진 않은데 데미지는 입었다라고 한다면 call on damage 를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적인 데미지를 입는 함수 하나는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은 저희가 간단하게만 만들어졌지만은 솔직히 얘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얘가 데미지 시스템이라는 명분 하에 어떻게 데미지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예시로 그래서 강좌를 미리 예습하시거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데미지 시스템을 만든 법은 안 알려주세요.
이미 BPC 데미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페이트론 받은 사람한테 그냥 뿌려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직접 만들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여기다가 데미지 어마운트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종류의 공격인지, 예를 들어서 그냥 근접 공격인지 혹은 원거리 공격인지 혹은 폭발하는 AOE라고 하죠. Area of Effect. 그래서 AOE 공격인지 혹은 뭐 그래서 익스플로전인지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러한 데미지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르게 반응하는 데미지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트럭처를 하나 인풋으로 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S 데미지 인포. 근데 보통 이제 언리얼에서는 스트럭처를 F로 표현하니까 F 뭐 데미지 인포라는 스트럭처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데미지 타입들이나 어떠한 반응들이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걸 정해가지고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강제해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근데 간단한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만 하고서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BPC 컴포넌트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저희가 에너미를 예시로 에너미 베이스에서 BPC 컴포넌트를 그냥 여기서 불러오면 돼요. add 컴포넌트 창에서 add를 누르신 다음에 BPC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이름을 BPC 데미지 시스템으로 넣었으니까 이렇게 BPC 데미지 시스템이 바로 뜨게 됩니다. 얘를 누르게 된다면은 바로 이렇게 컴포넌트대로 BPC에는 데미지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고 뭐 얘는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 보시면은 얘를 눌렀을 때 오른쪽 디테일 창에 보시면은 이벤트 중에 저희가 아까 만들어놨던 on damage하고 on death라는 이벤트들이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BPC처럼 모듈화 돼가지고 얘한테 삽입하게 되면은 그 BPC에서 받는 이벤트까지 원래 가지고 있는 BP에다가 호출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해라를 여기서 BP에서 똑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고 만약에 죽었을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도 있겠죠. BP에서. 한번 그래서 프린트만 가지고서나 얘를 죽었어 라고 해가지고 프린트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데미지를 입었을 때는 얘 데미지 입었어 라고 이렇게 프린트가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약간 좀 더 시각적으로 분명한 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레그돌이 되면은 얘가 죽었을 때 그냥 이렇게 널브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메쉬를 가지고서나 그냥 Simulate Physics라는 노드가 있거든요. Set Simulate Physics. 얘를 true로 만들어버리면은 얘가 레그돌이 돼요. 모든 힘이 다 풀리면서 주저앉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메쉬가 이제 Simulate Physics가 되면서 콜리전이 원래 없는 상태여서 벽을 통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Set Collision Enabled에서 콜리전을 약간 피직스로 해주면은 바닥은 안 뚫고 피직스 온리로 해주시고 뭐 다른 식으로 피직스가 적용되도록 모드를 바꿔주시면은 레그돌이 되면서 바닥은 통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이 약간 부족하네요. 약간 내릴게요 얘네들.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근데? 오케이. 그리고 데미지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약간 그래도 약간 반응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런치 캐릭터를 줘가지고 약간 공중에다 조금씩 띄우도록 할게요. 얘를 이용하면은 데빌 메이 크라이라는 그 게임 아시나요 혹시? 걔가 정말 액션 게임으로 타격감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때렸을 때마다 Z축으로 3m씩 3m는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하여튼 벨로시티가 위쪽으로 300만큼 통통통 약간 튀도록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게 연계가 된다면 데빌 메이 크라이처럼 그냥 한번 쭉 찔렀을 때 위로 퉁 하고 올라가가지고 공중 데미지를 넣는 그런 콤보 구현도 가능할 수가 있겠다.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구현 방법이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구현을 해보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플레이어가 지금 공격할 수단이 없죠. 공격할 수단을 한번 플레이어한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플레이어 폴더에 BP 플레이어를 만들어 놨고요. 얘는 이제 제가 마우스 클릭이 되면은 레프트 마우스 버튼이 누르게 되면은 그 이벤트가 만들어졌을 때 몬타지를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메쉬에서 플레이 몬타지 해서 저기 썼었던 그대로 sword slash라는 똑같은 몬타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무기도 한번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얘가 스켈레톤을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BP 플레이어는 물론 지금 스켈레톤 메시가 매니로 지금 제가 바꿔놨을 거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매니고 플레이어가 지금 퀸이라고 돼 있는데, 둘 다 어차피 똑같은 스켈레톤을 쓰기 때문에 소켓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똑같이 create가 아니라 spawn이죠. spawn actor from class 노드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저번에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었던 BP sword 칼이 있었죠. 그 칼을 actor component, actor transform을 넘겨주고, 근데 넘겨줘봤자 어차피 스폰은 소켓에 붙여버릴 거니까 상관없지만 얘가 안 들어가면 오류가 나니까 여기다가 오너는 쓸 수도 있으니까 셀프 레퍼런스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소드가 이제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될 거고, 얘를 이제 나중에 레퍼런스를 한번 받아봐야 될 거거든요. 이 레퍼런스대로 이제 닿으면은 테이크 데미지가 튀어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 베리어블에서 웨폰을 아마 만들어 줄게요. 적에서 했듯이. 그리고 얘 클래스는 저번에 적한테 이 무기를 주어줬을 때는 액터로만 그냥 오브젝트 레퍼런스로 베리어블 타입을 만들어 줬거든요. 변수를. 저희는 근데 함수들을 그냥 바로바로 써버리고 싶으니까 액터를 굳이 BP 솔드로 캐스트하고서나 거기서 함수를 쓰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얘는 그래서 BP 그냥 솔드로 오브젝트 레퍼런스로 받도록 이렇게 BP 솔드 쳐주시고 BP 솔드의 오브젝트 레퍼런스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이제 설정해 주면 좋긴 하니까 이 오른쪽 디테일 창에 설정된 변수에서 카테고리를 그냥 웨폰이라고 저는 지정할게요. 카테고리 생기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 웨폰을 눌러가지고 set 웨폰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BP 솔드로부터의 오브젝트 객체를 이 웨폰이라는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면 되겠죠. 앞으로 그럼 웨폰을 끌어다 썼을 때 이 생성된 웨폰이 항상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얘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attach actor 이를 두고 썼다. attach actor to component를 해주면은 저희가 소켓에다가 이어 붙일 수가 있었죠. 메쉬를 가져다가 패런트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소켓 이름이 뭐였냐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조금 오래돼가지고 메쉬를 한번 봅시다. 메쉬를 보면은 얘가 그쵸, 플레이어가 퀸이었고, 보면은 캐리 소켓은 허리춤에 차고 있는 거였고, 플레이어는 그냥 손에 쥔 채로 태어나게 하고 싶으니까 요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줄게요. 소켓에다가. 그럼 저 소켓에다가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되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keep relative가 아니라 snap to target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컴파일하고 진행해보면은 칼이 안 나와. 칼이 왜 안 나오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봅시다. BP 솔드 벡터 트랜스폼 웹폰으로 가져와서 타겟을 벡터 투 컴포넌트 스냅 투 타겟 스냅 투 타겟 뭘 잘못 건드린 건 없는 것 같은. 이거 비긴 플레이가 아닌가요 설마? 비긴 플레이가 아니었네. 자, 비긴 플레이 해줘야죠 이걸. 죄송해요. 이걸 비긴 플레이 해줘야지 왜 저기다가 해주고 있니? 자, 여기 있죠, 비긴 플레이. 여기 끝에다가 해줘야죠. 처음부터 생성돼야 되니까. 항상 오류가 있으면은 인간 탓, 그렇죠? 기계는 잘못이 없다. 자, 해주면은 손에 잘 붙어서 이제 따라다니게 되죠. 지금은 이제 때려도 당연히 아무런 응답이 없어야 돼요. 왜냐? 저희는 뭐 여기다가 아무런 기능을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로직은 어떻게 되냐면은 BPC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take 데미지를 가져와가지고 호출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 BPC를 적한테만 달아놨고요. 그럼 적에 있는 take 데미지를 호출한다면은 거기에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적의 체력에 지금.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칼을 장착을 했고요. 플레이어한테 공격을 해가지고 그 이펙트들을 주기 위해서. 근데 칼에는 지금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칼로 넘어갈 겁니다.
일단 칼에서 적들이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칼을 저희가 웨폰즈 여기에 놔뒀죠. BP 스워드. 여기다 두면 다 비어있는 얘네들이고요. 자, 저희가 여기서도 약간 팁이 있는데 그 무기도 상속을 이용하다면은 하나의 웨폰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기능만 박아놓으면은 차일드를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스태틱 메쉬만 다른 것들 넣어보죠. 뭐 카타나든 창이든 도끼든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걔네들한테 콜리전만 웨폰 베이스에 집어넣고 그 콜리전들이 차일드에도 다 똑같이 기능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어떤 웨폰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한 데미지를 주는 기능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저는 근데 여기서는 BP 웨폰 베이스라고 안 하고 그냥 BP 소울드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하시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 딕텍션을 할 때, 콜리전 딕텍션을. 첫 번째는 몬타지를 플레이하는 순간에 보통 스피어 트레이스나 캡슐 그 트레이스를 넣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액터들을 수집해가지고 데미지를 줘버리는 게 첫 번째 방식. 약간 흔한 방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꼭 무기 자체 콜리전만 아니라 어떤 큰 영역에다가 데미지를 줘야 좀 시원시원한 액션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 콜리전을 직접 그렇게 설정해 줄 필요 없이 웨폰 자체 콜리전을 잡아가지고 그 웨폰 콜리전에 스태틱 메쉬에 있는 콜리전에다 얘가 닿으면은 얘가 닿았어요 라고 출력하게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두 번째 방식.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BP 소울드는 지금 스태틱 메쉬 소울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스태틱 메쉬를 찾아서 저희가 다시 떠나야겠죠. 어디에 있냐면은 에셋에 있는 모델스에 있는 스태틱 메쉬 SM 소울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바로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콜리전을 씌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콜리전 탭만 누르게 된다면 콜리전 탭을 눌러가지고 원하시는 뭐 스피어 심플리파이드 콜리전이나 캡슐 심플리파이드 콜리전, 뭐 박스 심플리파이드 콜리전 상관없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콜리전의 형태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캡슐이 마음에 드니까 캡슐 콜리전으로 넣어주면은 이 캡슐이요 알아서 그 스태틱 메쉬에 맞게끔 이렇게 딱 생성이 돼줍니다. 이게 되게 편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전에 얘가 콜리전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저기 얘를 잡았을 때 갑자기 이상한 형상이 나타났죠. 막 저기로 튀고 뒤로 가고 막 이런 형상이 있어가지고 콜리전을 다 꺼버렸어요.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다시 켜줘야 됩니다. 그건 대신에 콜리전을 노 콜리전으로 아마 지금 돼 있을 텐데, 그쵸? 노 콜리전으로 돼 있을 텐데 노 콜리전이 아니라 블락 올도 아니라 이제는 오버랩 올로 해가지고 여기에 닿는 콜리전에 닿는 모든 애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overlap all로 해주면 되고 얘를 저희가 여기 BP 소울드에 있는 스태틱 메쉬 소울드에도 콜리전을 아마 논으로 해줬을 거거든요. 여기도 콜리전을 찾아보면 그쵸? BP 소울드에 있는 스태틱 메쉬 소울드도 노 콜리전으로 되어 있죠. 얘도 똑같이 overlap all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컴파일 세이브.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스태틱 메쉬 소울드에 가보면요. 이벤트를 그래서 똑같이 호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냐면은 컴포넌트 begin overlap 해서 스태틱 메쉬 자체에 있는 콜리전에다가 얘가 닿냐 안 닿느냐를 아까 만들어준 콜리전 가지고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프린트를 해봅시다. 어떤 애들이 닿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닿는지 안 닿는지만 확인해 봐야 되니까 쭉 때리면은 BP 플레이어 자기 자신이 이제 오버랩이 되고요. 때리면은 NOE 베이스가 제대로 콜리전 디텍션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얘가 닿았을 때 이 액터가 cast to BP NOE 베이스라고 한다면은 지금 NOE 베이스에는 BPC 데미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쵸? 거기에 있는 take 데미지를 호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인터페이스와 BPC를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BPC 데미지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take 데미지를 하게 된다면 체력은 바로바로 줄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방어 중이에요. 그쵸? 방어 중이라고 한다면은
들어오는 데미지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근데 얘는 닿자마자 데미지를 줘버리니까 아무리 방어하고 있다고 해도 얘는 공격의 체력이 그대로 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BPC 데미지 시스템 안에 블락킹 스테이트를 넣어놔가지고, 불리한 값을 넣어놔가지고 얘가 방어하고 있으면은 BPC 데미지 시스템에 있는 불리한 값을 켜가지고 방어했을 때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혹은 두 번째로 얘를 인터페이스화 시켜가지고 테이크 데미지를 인터페이스의 함수를 거친 다음에 테이크 데미지로 이어지게 만들어가지고 BPC 데미지로 그 사이에다 왕충제를 만들어준 거죠. 한마디로 왕충제를.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브랜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 데미지가 들어왔다. 얘는 지금 인터페이스 함수 테이크 데미지로 들어왔다. 중간에 얘가 블락하고 있어. BPC 테이크 데미지를 하지 마. 그냥 무시해. 라는 식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이게는 약간 유동성의 문제예요. 어느 쪽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할 건가. BPC 테이크 데미지에 전부 다 몰아 넣어가지고 얘네들 기능을 다 구현할 건가. 혹은 적이나 플레이어나 각각 적 방어 못하는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들이 있어가지고 얘를 인터페이스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각각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할 건가. 저는 좀 유동적으로 만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까 있었던 데미지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게임 시스템에 있는 데미지 시스템 여기 안에다가 인터페이스 만드는 법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얘가 페이스에 누르면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그래서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는 BPI라고 해가지고 데미지를 받을 수 있냐라는 뜻의 damageable이라는 식으로 BPI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인터페이스를 열어주면 결국에 저희는 함수만 정의하면 된다. 어떤 함수를 정의할 거냐? 저희는 여기서 똑같이 이름은 똑같지만은 행동은 약간 다른 take damage를 연결하게 될게요. 물론 얘가 하는 거는 그냥 BPC 데미지로 바로 연결이 되기는 할 거예요. 인풋은 데미지 어마운트를 받으면서.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시로 보고서나 뭔가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런 완충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인터페이스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따로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 돌아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BPI 데미지를 만들고 에너미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에너미 페이스로 들어가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붙이는 법, 블루프린트에 클래스 세팅으로 들어가가지고 인터페이스에다가 애들을 통해가지고 아까 만들어준 BPI 데미저블 딱 나오죠. 이거를 추가해주면은 BPI 데미저블에 있는 함수 왼쪽 아래 마이 블루프린트의 인터페이스에 테이크 데미지가 짜잔 하고 사이로 생겼죠. 그래서 얘를 가져와가지고 BPC 데미지 시스템을 끌어오고 여기에 있는 테이크 데미지를 그대로 호출을 지금은 시켜주지만 나중에 가서는 얘가 방어하고 있어? 그럼 여기다가 올려주지 마. 혹은 다른 식의 작동을 해. 라는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바로 연결을 시켜줄게요. 하여튼 뭐 인터페이스 함수를 만들면 나중에 다른 적들에 대해서 다양한 세세하게 다른 동작들이 가능하니까. 자, 돌아와서 여기까지 이제 하다 말았죠. 그래서 BP 솔드로 돌아오자면은, 그래서 에너미 페이스로 캐스를 해요. 얘 BPC 데미지 시스템을 그대로 불러와가지고 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죠. 왜냐, 얘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테이크 데미지 하면은 위에 BPI 데미저블에 있는 테이크 데미지를 이렇게 짜잔 하고 출할 수 있게 됐죠. 여기다가 한 10을 넣어줍시다. 10을 넣어주면은 얘가 테이크 데미지를 10 받고 10 받고 10 받고 10번 때리면 죽어야 되겠죠. 그쵸? 10번 때리면 죽는지 한번 봅시다. 분명 체력 저희가 100으로 해놨어요. 10번 때리면 죽어야 돼요. 얘. 한 번, 두 번, 세 번. 얘 가만히 있어도 이게 보이시나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칼에만 콜리전이 닿아버리면 얘가 실행이 돼버리니까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 뭔가 어떤가를 해야 돼가지고 이 때리는 몬타지가 실행될 때에만 그 순간에만 타격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콜리전 자체에 닿자마자 얘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고 몬타지를 실행하는 도중에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거기서 때린 게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콜리전은 비긴 오벨립이 될 때 얘가 쭉쭉쭉 할 때 틱마다 이게
콜리전이 생기고 하면서 이거 콜리전 디텍션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타격하는 중간에 한 번 타격을 하지만은 틱마다 맞고 맞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여러 번 맞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방식이 뭐냐? 처리하는 방식이 애니메이션 노티파이 스테이트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몬타지 안에다가 애니메이션 노티파이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셋으로 가서 애니메이션 가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제가 새로 애님 notify states라는 폴더를 저는 그냥 정리하길 좋아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새로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뭐를 만들어 줘야 되냐면은 블루프린트 클래스 안에 올 클래스에서 anim notify state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중에 anim notify state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anim notify state 같은 경우에서는 몬타지가 실행되는 중간에 호출할 수 있는 약간 함수 같은 존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블루프린트의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그렇게 호출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요. 보통 애니메이션 노티파이, 애님 노티파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ANS라고 프리픽스로 지정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웨폰 컬리전이라고 해가지고 무기가 닿니 안 닿니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약간 달라요. 다른 블루프린트와 다르게.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함수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얘는 뭐가 있냐면은 대체적으로는 위에 두 개는 딱히 뭐 쓰실 상황이 있으면 쓰시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 receive notify begin. receive notify begin은요. 몬타지의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몬타지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노티파이를 중간에 하나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처음으로 몬타지 실행되면서 그 노티파이 스테이트가 시작되는 순간 그때 실행되는 게 receive notify begin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 중간에 계속 틱을 돌리면서 notify state 안에서 처리해줘야 되는 행동들 그거는 receive notify 틱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얘가 몬타지가 실행이 되면서 anim notify state가 끝났다. 그때 실행되는 게 receive notify end. 끝나는 순간에 실행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의 로직은 근데 어떻게 구현하고자 하냐면은 때린다. 때리는 순간에 이제 비긴에서 얘 설정을 한번 건드려 줘야 되겠죠. 스태틱 메쉬 해가지고 얘가 콜리전이 true로 돼가지고 얘를 이제 때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틱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누군가의 몸에 닿았다. 그렇다면 걔가 닿은 애가 적이야? 혹은 뭐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누구야? 라고 한다면은 걔에 따라 가지고 take 데미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불리언 값을 이용해서 저희는 처리할 건데 그 불리언 값 더 이상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불리언 값을 꺼줘야 되겠죠. 그 순간에서 꺼준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 끝난 순간에 켜주면 되겠죠. 아 죄송해요. 제가 말을 바꿨는데 시작하는 순간에 해야 될 건 없어요. 틱 도중에는 그냥 맞고 데미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꺼주는 거죠. 더 이상 데미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나면은 이제는 다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해줄게 라고 하면서 변경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용할 건 두 개다. 틱 하나하고 엔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바꿔 말했네요. 비기는 안 써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그래서 이동해가지고 결국에 receive notify 틱을 그래서 override 시켜줄게 하면서 눌러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 receive notify 틱이 딱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mesh comp, animation, 뭐 frame delta time, event, reference 뭐 이런 애들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는요 웨폰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은 거잖아요. 때리는 순간에 일단 mesh component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고 있죠. 그 실행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 그 메시가 누구인지를 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끌어다가 get owner라고 한다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고 있는 그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느냐? cast bp enemy base로 해가지고 얘가 enemy base 아니야? 아니지. 플레이어를 받아와야지. 플레이어가 데미지를 줄 거니까. 그래서 bp
플레이어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캐스트 BP 플레이어. 그래서 적이 또 플레이어한테 데미지를 입히고 싶다 하면은 적한테 또 캐스트를 해줘가지고 웨폰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뭐 켜주고 꺼주고 하면 되겠죠. 하여튼 지금은 그 BP 플레이어가 웨폰을 아까 생성을 해줬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다가 웨폰을 만들어주면 get 웨폰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죠. 웨폰을 가져와주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BP 솔드로 잠시 돌아갈게요. BP 솔드 돌아가면은 지금은 오버랩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커스텀 이벤트, 그 몬타지 실행하는 중간에 틱에서 결정대로. 그래서 detect hit, 누가 맞춰졌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식으로 detect hit을 할 거고, 인풋으로는 데미지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몬타지에서 데미지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그래서 데미지 어마운트, 그래서 플롯이라는 인풋을 봐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불리한 값으로 얘가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껐다 켰다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리어블로 can inflict damage 해가지고 데미지를 줄 수 있니? 라고 불리한 값을 만들어 줄 거고, 얘의 기본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처음에는 일단 true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처음부터는. 그래서 true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can inflict damage가 브랜치로 만들어서 true다 라고 한다면은 그 static mesh sword가 있었죠. 아까 저희가 콜리전을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걔를 끌어다가 얘한테 get overlapping actors라고 한다면은 그 static mesh에 있는 콜리전에 그 순간 걸쳐진 모든 액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가져오고서나 클래스 필터는 뭐 적이 된 플레이어된 액터니까 액터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overlapping actors를 이제 for each 룹을 돌리면 되겠죠. 다한 애들 모두 다 검사. 근데 얘들 중에 이제 액터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 얘는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을 거고, 혹은 적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얘를 가지고 있는 오너와 클래스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그 디텍트 된 애하고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즉 플레이어가 잡고서나 플레이어 자신을 때리면 안 되는 거니까,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게 true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돼서야 이 오브젝트 어레이로 나온 오브젝트들을 캐스트를 다시 해주고, 캐스트 to bp enemy base로 해주고, 이 enemy base에다가 take damage라는 인터페이스를 딱 불러오면 되는 거겠죠. 지금 되게 길긴 길어요, 그쵸? 한번 이거 구현하려는데 되게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거를 약간 이해를 하고, 처음이라서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차츰차츰 구현하다 보시면 의외로 약간 당연한 흐름이다, 맞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라면서 약간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인풋으로 봤던 데미지 어마운트를 그대로 끌어주시면 그 몬타지에서 들어온 데미지 인풋대로 얘가 데미지를 입히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detect hit이라는 커스텀 이벤트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은 플레이어는 에너미 페이스한테 데미지를 입힐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BP 솔드를 에너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대해서는 에너미한테도 에너미뿐만 아니라 플레이어한테도 테이크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부분으로 약간 확장시키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만 할게요. 된다, 작동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니까 여기선.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애니메이션 노티파이 스테이트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웹폰에서 여기서 틱에서 detect hit이라는 커스텀 이벤트를 불러주게 되고, 쭉 이어주면 되고, 여기서 데미지 어마운트를 저희는 몬타지에서 정해주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variables, 저기에 있는 변수 칸에서 새롭게 데미지 어마운트를
플롯 값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스턴스 에디터블로 만들어주면은 몬타지 자체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리턴 노드로 이어져서 리턴은 true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디텍트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디텍트가 돼가지고 디텍트 hit이 되면은 데미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쵸? BP 솔드에 있는 이 디텍트 hit으로 디텍트 hit이 제대로 디텍트 돼가지고 take 데미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끝났을 때 뭘 해줘야 되느냐? 더 이상 그 몬타지가 실행되는 중간에는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얘를 false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성공적으로 take 데미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쵸? false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진행되는 동안에 더 이상 데미지가 안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anim notify state로 들어와가지고 하나 더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는 함수가 남아있죠. 바로 얘가 끝났을 때 뭘 해줘야 되냐. 똑같아요. 끝났을 때 mesh 컴포넌트 가져와가지고 get owner 에서 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얘를 cast to bp player로 해주고, 지금 저희는 각각 플레이어든 에너미든 이렇게 캐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플레이하고 정 모두 인터페이스를 어차피 받게 될 거잖아요. 나중에는 데미저버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노드 중에 어떤 노드가 있냐면은 얘가 인터페이스 이걸 가지고 있어 없어를 체크하는 노드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저희가 따로따로 캐스를 해줄 필요가 없이 얘만 보고서 얘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액터야? 물어보고 true다 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그 뒤에 있는 애들을 쭉 실행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세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cast bp 플레이어하고 플레이어에서 웨폰을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웨폰 가져오고, 웨폰에 있는 이제 can inflict 데미지를 true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는 끝났으니까 너는 이제 다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상태가 됐어 라고. 그래서 연결시켜주고 true로 만들어주시면 논리상, 아마 제가 아까 연습했던 논리상 들어가고 take 데미지가 돼가지고 저한테 이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enemy base는 take 데미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들어가서 때렸을 때 아무런 동작 없고, 플레이어는 때렸을 때 얘가 공격을 받아야 하는데 공격을 안 받아요. 왜일까요? 혹시 오류가 왠지 아실만한 분 계시나요? anim notify state는요, 만들어줬다고 해서 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넣어줘야 되냐면은 몬타지 넣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몬타지 안 넣어줬죠. 넣어주고 나서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자, 어떤 거였냐면 몬타지가 sword/는 몬타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고,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그 hit이 디텍트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칼을 들고 때리기 직전 한 여기쯤인가요? 여기쯤부터 우클릭으로 add notify state에서 저희가 만든 anim notify state 웨폰 콜리전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눌러가지고 진행하신 다음에 얘를 쭉 끄시면 돼요. 어디까지? 디텍트가 끝나길 원하시는 지점까지. 그래서 얘를 쭉 한번 끌어볼게요.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될 때까지, 한 요쯤까지라고 할까요? 요쯤까지 데미지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웨폰 콜리전을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퍼블릭 인스턴스 에디터블로 만들어준 데미지 어마운트가 그 디테일 칸에 변수로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값을 0으로 해줬지만 0으로 해주면 얘가 안 들어가겠죠. 데미지가 한 10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10은 10번 때려야 되니까 4번만 때리면 되도록 25로 해줄게요. 25로 해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즉 4번 때리면 얘는 죽게 될 거예요. 디텍트가 되면서.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때려도 플레이어는 아무런 변화 없고요. 그럼 쟤한테 가가지고 때리면 점프 한 번 더 때리면 죽겠죠? 이렇게 죽는 모션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서나 지금 한 번만 공격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서나 BPC를 통해서 체력을 관리해주는 애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
그 양방향 아니죠. 지금 플레이어만 주고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방법을 오늘 구현을 해봤어요. 저희가 아까 약속된 대로 7시쯤 끝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UI가 떠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단에 UI를 떠가지고 걔가 때리는 만큼 업데이트를 그 순간마다 해줄 거예요. 택 데미지가 들어오는 순간마다. 그래서 구현하시는 로직은 이미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에너미 베이스 같은 곳에 여기 왼쪽에다가 위젯을 하나 달아줄 거고요. 뷰포트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테이크 데미지가 들어왔다. 그 뒤에다가 그 프로그레스 그 위젯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를 뭐 줄여주는 함수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가 불러와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면은 얘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데미지가 들어올 때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각각 캐스트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얘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애야, 즉 데미저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애야. 그걸 위해서 데미저블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기도 해요. 제가 BPI 데미저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애야. 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상대겠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미지를 그렇게 좀 더 간단하게 입히는 방법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 혹시 중간에 진행하시면서 궁금증이 있다거나 이거 약간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좀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약간 이런 환경에서 이거를 구현해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뭐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리고 이제 게임기 발표 자를 봤는데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저 분발하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래서 모두 즐거운 개발 경험들이 되고 프로젝트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